운행을 하시기 전에 운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운행을 하려면은 이제 어떠한 적재물을 A라는 곳에 상차를 하고 B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차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운행을 했다라는 어떠한 그 근거 자료가 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수증이잖아요. 그 인수증은 이건 이제 돈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실을 하면 또 안 되고요. 또 분실을 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인수증을 또 한 달 운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이제 교육을 이제 사장님한테 조금 해드려야 하거든요. 자, 운행 일지는 자 여기 보십시오. 인수증은 매월 2회 그러니까 1일에서 15일까지 운행하신 거, 그 다음에 16일에서 말일까지 운행하신 거를 우체국 우편에 이제 등기로 해서 저희 이제 사무실로 이제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날짜는 약간 좀 변동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꼭 1일에서 뭐 15일까지, 뭐 16일에서 말일까지는 그렇게는 안 지켜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운행을 하다 보면은요, 우체국 같은 게 아무래도 가시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집에 이제 사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상당히 또 편하신데,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서 우체국까지 가기가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 3일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이게 좀 유동성이 좀 있으니까요. 딱 정확히 뭐 1일에서 보름에서 말일 이건 꼭 안 지켜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행 일지에 이제 관련된 자 예를 들어서 인수증은 뭐 어차피 그쪽 회사 이제 정보고요. 자 사장님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일기 형식으로 써야 하잖아요. 보시면 이제 배차 일자 자 오늘 날짜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차지 정보에 대한 거를 사장님이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차지에 대한 게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 자, 품명은 뭐 기업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택배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짐이 있잖아요. 자세하게는 안. 네, 사장님이 알고 계시죠. 어떤 제품이라는 거는 이제 인수증에 보면은 써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품명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증이 있는 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네, 인수증이 없는 곳은 없는 곳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수증 번호를 여기다 안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또 상차지를 가가지고 이제 세 번째 상차지를 간 거예요. 그러면 상차지, 하차지 다 적어주시고요. 근데 요번에 인수증이 있어. 그러면은 있는 곳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여기다 몇 번을 써야 할까요? 2번. 그렇죠. 2번을 써야겠죠. 요런 식으로 쭉 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기재를 그래도 잘 해주셔야 요거는 이제 한 장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를 인수증하고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직원들이 물론 아주 빈틈없이 이제 관리는 하고는 있지만은 또 사람이 하는 거라서 약간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수를 했으면 그러면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사장님이 꼭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매출표를 이제 보내드리면은 맞는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운행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출표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요 일지도 한 달에 2번 똑같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저희가 운행 일지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운행 일지가 떨어지면은요. 이게 회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복사본 갖고 가시고 아니면은 우편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장님 집으로 이제 많이 해가지고서는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인수증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정보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름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 사이즈도 써여 있고요. 근데 어떤 제품인도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상차지, 하차지에는 이제 정보가 이렇게 다 주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장님이 이제 운행을 하시잖아요. 운행을 하시면 운송한 거에 대한 내역서가 이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여기 똑같이 사장님 운행 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검토를 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보셔가지고 뭐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거의 그럴 이제 틀릴 일은 없는데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요. 그래 확인을 또 계속 확인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운행 차량별로는 운송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운송 내역서입니다. 요거는. 자 그리고 이제 운행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우리
부가세라는 거를 내야 하잖아요. 이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 세금을 내면 어제도 저 도로 연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은 계속 이제 기사 생활만 이제 급여를 받고 계셔가지고 개인 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부가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는요 이렇게 세무사, 저희는 고문 이제 세무사가 계세요. 고문 세무사가 계시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저거 보고 막 정신 없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운전하고 운행하시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그건 저희 고문 세무사 이분한테 전화를 딱 하시면은요 상당히 조그만 회사가 아니에요. 직원이 뭐 한 10명 이상 되는 이제 세무사 이제 사무실이거든요. 전화를 하시면은 사장님의 모든 전반적인 거를 다 컨트롤 다 핸들링을 다 해주세요. 그냥 사장님 그냥 운전만 하시면은 돼요. 예, 운전하고 인수증 관련된 거 요것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이제 도로 연수를 한 이유가 뭐죠, 사장님? 도로 연수요? 네. 예,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또 도로 연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그런데 또 사람이란 게 뭐 사장님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장님이 직접 뭐 다른 차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어느 차가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와서 이렇게 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하고 뭐 저희 회사 쪽에 연락하고 그래야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화물차잖아요. 화물차는 이제 화물 공제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1577-8278이라는 번호를 이제 24시간 전화를 하면은요, 여기 이제 명함을 좀 나눴거든요. 운행을 하다가 뭐 가벼운 접촉사고라든지 운행 중에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는 대부분 이제 주차되어 있는 거를 가다가 이렇게 좀 잘 못 봐가지고 차가 좀 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차를 좀 긁는 경우가 있군요.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577-8278 화물공제보험에 여기다 전화를 하시면은 여기서 모든 걸 다 처리해줘요. 우리는 화물차이기 때문에 4.5톤 이상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면은 톨게이트를 이제 들어가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 그랬죠? 들어갈 때 그 주황색. 네, 주황색이 대부분 어느 쪽에 있죠? 제일로 가해. 그렇죠. 맨 오른쪽 가해 쪽에 있죠. 여기는 이제 하이픽스를 부착한 거, 뭐 미부착한 거에 대한 길이 따로 있는데 청색, 파란색은 이제 4.5톤 이하 승용차라든지 뭐 1톤, 2톤, 3톤 이런 차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고 4.5톤 차량은 주황색으로 가는데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무게. 그렇죠. 사장님 화물차기 때문에 이제 적재물을 싣잖아요. 적재물에 대한 이제 무게 하중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과적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밑에 철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급브레이크 밟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5km 이하로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직접 또 통과를 다 해보셨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어제는 이제 실기를 하셨고 오늘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은 이제 작은 차가 이제 가는 거고 승용차하고 1톤 그런 차들이 가는 거고 주황색은 사장님이 아까 어제 운행을 했던 4.5톤 이상 차량은 이렇게 간다.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청색은 자가용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빈 차로 나올 때도 꼭 그럼요. 공차여도 무조건 4.5톤 차량은 무조건 주황색 맨 오른쪽으로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 편도 2차로, 3차로, 4차로가 이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화물차는 어떻게 1차로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건 위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맨 오른쪽 가해차로만 가야잖아요. 그냥 차선을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 옆에 차선으로 해서 이제 변경하는 것 같이 그래서 1차선, 2차선 그런 쪽으로 가면은 안 돼요. 물론 이제 편도가 몇 차로냐에 따라서 편도 2차로 같은 경우는 1차로로 또 주행을 하면 안 돼요. 2차로로 가다가 이제 앞차를 이제 가로지르려면 앞지르게 하려면은 1차로로 해서 가로질러야 돼요. 이런 건 괜찮은데 3차로가 차량은 이제 1차로로 가면 안 되겠죠. 2차로, 3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해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차는 항상 맨 가해차로 이렇게 가해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다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또 상차 하차하는 걸 제가 동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운행 일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마 운전보다도 더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은
뭐 예를 들어 세금 계산서라든지 네. 부가세 관련된 걸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핸들링을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 인수증 관련된 거는 우리 정산팀 직원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네. 정산 관련된 거는 또 우리 직원이 다 또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예, 하여튼 오늘 교육 이렇게 끝났고요. 네. 내려가셔가지고 또 나머지 네. 차 기능에 대한 거 네. 좀 설명 좀 이렇게 네. 하고 좀 하겠습니다. 네. 네.